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지난해 제주 인구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5년에는 8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주민이 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주민 증가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유종성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다. 김동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연구위원입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창욱 마을기업 무릉외갓집 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의 인구 증가 속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지 찬찬히 뜯어보면 제주로 이전하는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종상 과장께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그 2010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가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그 8월에 60만을 돌파한 바가 있고 네. 그 지난달 기준으로는 61만 4천여 명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0만에서 60만이 되기까지 한 26년이 걸렸는데요. 예. 최근 한 3년 7개월간 인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가 한 3만 7천여 명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제주 인구가 이 추세대로 가면은 62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인구 증가율도 뭐 사상 최고인 한 2.6%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구 증가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이도 향촌과 더불어서 뭐 투자 유치 활성화, 뭐 관광객 증가, 뭐 청정 환경 등으로 인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제주에 오면 뭔가 희망이 있다 하는 인식이 확산돼서 제주로 많은 인구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영어 교육 도시, 또 혁신 도시, 첨단 과학의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으므로 인구 증가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데 이게 제주가 갖는 매력이고 제주에 오면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홍창욱 실장께서는 지금 그 제주로 이전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5년 됐습니다. 이주민 입장에서 이게 예. 제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제주에 여행 오신 분들은 제주에 한 달 정도 사는 게 이제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2010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면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더 이게 유행세가 커지고 있는 게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체류형의 여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뜨고 있음으로 해서 현재 이제 이런 어떤 제주 열풍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용 박사님께서는 지금 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연구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 인구 증가의 원인, 이주민 증가의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에 기인하여서 올해 그 인구 예측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연구를 해본 결과 그 도내 상위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인 2차 국제자유종합계획하고 2025년 광역도시계획, 이 두 개가 저희 도의 그 상위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에서 정한 예측 인구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25년에 그 상주 인구 66만, 예. 그다음에 체류 인구 14만 하에서 80만 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목표 연도가 2021년입니다. 예. 2021년인데 70만 명 목표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상주 인구 60만 정도, 그리고 체류 인구 한 10만 정도로 해서 70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앞에서 가정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미 저희는 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인구 증가율 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해보니까
2025년까지 좀 소극적인 시나리오도 있고 적극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가율을 조금 높게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이 인구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한 80만 명까지 상주 인구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계획에서도 체류 인구 등을 이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체류 인구를 한 20만 정도로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냐면 체류 인구를 조금 증가시킨 것은 이제 제주 지역에 관광 자원이 증가되고 있고 체류 일수도 증가되고 그다음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체류 일수가 기존에는 2박 3일에서 3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일로 계산했고 하루에 한 5만 정도 이렇게 체류하는 걸로 해서 20만 명으로 했고 그래서 2025년에 한 100만 정도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제주 지역의 인구 증가 배경이 뭐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이게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대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 제주 지역에 이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증가되는 연령대가 30대하고 50대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젊은 층이 좀 많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 제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면 그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025년에 상주 인구 80만, 체류 인구 20만 이렇게 되면 100만 정도 예. 그 제주도에 머물게 되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30대, 50대 비교적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동현 박사께서는 뭐 고향 제주인데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또 이렇게 지금 다시 제주로 이전을 해왔는데 어떻게 뭐 인구 증가했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보니. 일단 첫인상 자체는 외형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예. 일단 이제 여기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일단 도로라든지 일단 차량이라든지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다. 그러니까 도로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외형적인 변화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아까 이주민이 늘어난 이유를 아까 이 박사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가시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홍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매스컴의 영향이 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아까 2.6%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정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매스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제주에 살고 있는 유명인들의 삶들을 조명하면서 오히려 좀 과장된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주에서 한 달 사는 게 어떤 열풍처럼 돼버린 것들 그런 어떤 매스컴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아까 30대와 50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 조기 은퇴자들이 있을 것 같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삶의 패턴과는 좀 다른 삶의 패턴을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장 위주고 그다음에 경쟁 위주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싶다. 달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입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이주민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이주민이 늘어나면 제주 어떤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소비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성용 박사께서 이 지역 경제 측면에서 이주민 증가, 인구 증가가 어떤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100만 정도의 인구 되는 지역이 창원시, 그 다음에 100만 조금 넘는 지역이 울산시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이 보시면 굉장히 또 성장하는 지역이고 산업을 가진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 지역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지역입니다. 산업도시의 어떤 성격을 가진 지역인데 저희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산업 기능은 적지만 일단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0만일 때는 지역 내의 어떤 생산과 소비,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자급자족이랄까 내수 경제의 어떤 순환이 좀 예. 어렵다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이 되게 되면 지역 내의 생산과 소비, 그 지역 내의 순환, 그리고 자급자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이 됨에 따라서 저희 제주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좀 짚어보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유종성 과장께서는 일단 도정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구가 제주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주 지역 경제라든지 제주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 경제가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립 경제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주가 자립 경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인구 증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지표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5.3%가 되겠습니다. 예. 전국 평균이 1.9%니까 배가 좀 넘는 거죠. 그리고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95%가 10인 미만이 영세 사업 체임에도 불구하고 70.8%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면을 봤을 때도 인구 증가가 긍정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수요 증가라든가 노동력 증가 또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홍창욱 실장님, 지금 일단 두 분께서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 이주민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게 인구 증가가 제주 지역 경제 또는 제주 사회에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됨으로 해서 지역 사회가 좀 다이나믹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지역민들하고 이제 어떻게 어울릴 건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제 주로 숙박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어떤 그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대형 이제 음식점에 거기서 남는 자본들은 다 이제 육지로 유출이 되는 반면 이런 이제 작은 어떤 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생산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남는 소비들은 어차피 이제 지역 내에서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지역민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마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을이나 이렇게 이제 산지에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이라든지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의 예. 실장으로 예.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라는 게 좀 생소한 면도 있고 예. 그 제주로 이전해 오면서 예. 그 무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그 지역 경제에 그 무릉 지역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업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그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 지역 출신은 아닌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맥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연구는 없지만 이제 타 지역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무릉외갓집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지역민하고 이주한 사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로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 박사께서 보시기에 인구 증가, 이주민들이 늘면서 제주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인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저는 이제 인구 증가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요,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성장, 그러니까 아까도 용어에서 뭐 인구가 뭐 돌파된다 또는 인구 목표치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셨는데, 저는 이런 용어의 선택이 좀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구 100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인구 100만이 돼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인구 100만인가?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것이 인구 100만이 살 수 있는 인문지리적 환경이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닐 텐데, 뭐 지역 자체의 경제적인 어떤 노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까 이주민에 대한 얘기 말씀도 하셨지만,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홍 실장님이 일하고 있는 마을 기업 같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지역 내 커뮤니티와 굉장히 밀착한 형태의 기업은 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모델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라든지 거대 자본들의 폐쇄적인 구조, 그러니까 어떤 지역 내 커뮤니티와 연관이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외형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그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그 다른 지역에 제주와는 또 다른 문화가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의 어떤 문화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평가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제주의 어떤 문화 지형에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성용 박사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농기촌을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문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 특히 또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이분들이 또 우리 제주의 직접적인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시면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집필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많이 해서, 그리고 특히 마을 내 빈집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어 교육 도시가 이제 이주민하고 많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월의 모 공동주택 단지에 보시면 영어 교육 도시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외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특히 외지에서 이렇게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자녀를 보내면서 그 공동주택 단지에 그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련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제주에서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어떤 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 제주가 가진 어떤 문화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것들과의 어떤 융화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저는 기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홍차욱 실장께서는 이 제주에 이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낯선 문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5년 정도 제주에서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제주의 문화, 기존 문화와 새로 들어온 문화 이게 잘 섞이고 있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에 와서 좀 놀란 부분이 이제 육지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이제 공동체 문화들이 굉장히 굉장히 유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교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당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통 어떤 무속 뭐 신앙이라든지 다양한
해녀 문화라든지 다른 지역에 없는 문화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주해 오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제 색다른 부분이다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근데 이주해 온 사람들이 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해서 체류형으로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살아보니까 되게 좋더라 해서 이주해서 이제 만들어진 창작품들을 지금은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걸 정기적으로 열어서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문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지역민들하고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의 것들은 이제 대부분 돈을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여유가 있는 이제 도시 중산층 계층 이상들이 향유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제주 지역 내에서의 지금 문화의 어떤 우리 소비 양상들은 지역에 소외된 분들까지도 충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좋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생산품들이 농촌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낯선 거죠. 거꾸로 예, 서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서로 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문화예술적인 매개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이제 많이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호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간극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종성 과장께서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이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보시기에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건데 일단 먼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홍창우 실장님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 그거는 그 긍정적인 면이죠. 요즘 얘기들 오가는 마을 사업도 지금 마을별로 사업도 하려면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거를 긍정적인 면에 보고 아까 문화적인 충돌도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주는 그 제주어라는 그 고유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괜당 문화로 대표되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그 우선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작용하고 있다고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유배지였던 관계로 해서 외지인을 배타하는 그런 문화도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제주도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박사께서는 제주도에도 쭉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이제 살다가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육지에서 살 때는 용인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살 때는 이질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었고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주는 좀 다르죠. 제주라고 하는 것은 섬이라고 하는 인문지리적 환경이 물론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주변부라고 하는 주변부 의식이 우리 도민 사회의 저변부에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이주민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저기 정주하고 있던 선주하고 있던 주민들 간의 문화적인 어떤 격차 그리고 충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거부감은 많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라고 하는 게 대단히 혼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문화하고 낯선 문화들이 여기의 문화와 만나서
또 다른 문화적인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 많다. 특히 뭐 경제적인 측면은 논의하려 하더라도 문화적인 측면만 보더라면 좀 더 제주 지역 문화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체된 이런 부분들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긍정적인 면을 쭉 살펴봤는데 하지만 이 인구가 늘고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게 이질적인 사람, 이질적인 문화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어울리면서 갈등, 충돌 이런 것도 우려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오르고 하면서 이 문제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 인구가 늘면 뭐 교통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이성용 박사께서 먼저 인구 증가에 따른 좀 부정적인 면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예. 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5년까지 한 제주에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 증가가 예측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택입니다. 예. 그 이주를 해봤을 때 어디에 살 건가의 문제인데 지금 좀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저희 제주 지역의 그 농촌 지역의 그 농가 주택들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한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큰 배가 올랐던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로 보시면 그 경매시장에서 그 낙찰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제주가 100%를 지금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최근에 107%까지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 및 저희들 그 집값 상승 그리고 토지 가격 상승까지 이제 동반 상승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로 이주로 해서 진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제주로 이주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찾아왔던 제주가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오셨던 분들이 또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려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제주로 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이주민도 몰리면서 제주의 어떤 땅값,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기존에 있던 이주해 온 분들도 또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홍창욱 실장께서는 직접 살아보시니까 예. 이 집값의 문제 예. 이게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땅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올라가지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되는 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정말 무리해가지고 1억 정도면 이제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거의 이제 1.5배에서 2배를 뛴 겁니다. 2배를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제주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또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완도 지역이라든지 어차피 내가 고향으로 이주를 할 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예. 그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되돌아갈 확률도 높고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으로 이제 사실 들어오느냐 마을에서 아니면 그냥 이 사람한테 덤태미 씌워가지고 그냥 내 돈을 이렇게 빼먹는 상대로 보느냐 이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그게 지금 값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이웃으로 들어와서 평생 같이 갈 사람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이제 투자로만 보게 된다면 그 덤탱이 써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이 뭐야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똑같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봐서 우리가 집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훼손이나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진입장벽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김동현 박사께서는 이주민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 원인이 과연 뭐냐? 예. 실수요자들이 많아져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 여기 말고 실수요자 이외에 예를 들면 투기 자본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더 유입이 돼서 올라간 것이냐? 라는 그 어떤 상승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도청이라든지 행정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겠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행정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제주도는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찌 보면 과도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 적게 개발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현상이 대규모 어떤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하는 쪽에 어떤 논리로 작용될 가치가 소지가 있다라는 점 좀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유입하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속도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속도가 과연 정비례하느냐. 그러니까 이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연구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그다음에 충청권의 세종시, 예. 그리고 제주도 이 세 군데가 높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이고요. 예. 경기도는 뭐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주도인데요. 그러면 자, 전국적인 경기 침체 여파에서 자, 뭉칫돈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제주도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낙찰률이 100%를 건다는 얘기는 이건 낙찰을 받아낸다면 결국은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다 투기성 자본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기성 자본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주택을 더 공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요. 보다 선후에 문제의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진입장벽이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덤터기를 씌운다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이런 덤터기를 씌운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한 기대 수익 경제적인 기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인 것이지 진입장벽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높인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부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김동현 박사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게 지금 이주민이 늘고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또 이렇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주민 입장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칫 행정에서 제주도에서 이게 또 다른 대규모 택지 개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잡아버리면 정책 방향을 잡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좋으신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 인구 증가가 되면은 뭐 땅값 상승은 뭐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구도심권을 활성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외곽지로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 택지 개발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구도심권을 살리자 해서 우리 탐라광장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그 도심 공동화를 살리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택지 개발 말씀을 자주들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원유령 도정에서도 예. 그거는 뭐 지금 도정 방침도 사람 문화 자연 문화 사람이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도정 방침도 정했습니다만은 우리 도의 방침도 도의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발 관계도 이번에 뭐 내년에 그 미래 비전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만 미래 비전 계획도 마련되고 하면 거기에 가이드라인도 제시되고 모든 걸 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택지 개발보다는 이제 구도심 활성화 예, 이런 뭐, 쪽에 좀 정책 방향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측면에서 지금 뭐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땅값 상승과 관련된 부정적인 면을 좀 살펴봤는데 이 문화적인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충돌, 갈등 이런 부분도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창욱 실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시중에서는 뭐 제주 사람들이 좀 배타적인 면이 있다 이런 말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 다른 문화를 갖고 제주에 오셨는데 예. 뭐 초기에 뭐 갈등이나 충돌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주의 어떤 문화와 이제 타 지역의 어떤 문화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농촌과 도시의 어떤 가치간의 어떤 충돌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이제 도농복합 사회이기도 하고 제주에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 이주하기보다는 이제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돌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충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농촌 마인드, 그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자유와 개방을 중시 여기는 도시 마인드 간에 저는 이게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촌이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그 과정 내에서 충돌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가 그런 점에서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맞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농촌을 똑같은 농촌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더 개방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 충돌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세대까지 내려오던 어떤 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이 어떤 뭐 재산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드는데 우리 길을 한 평 정도 내줄 수 있다. 예. 뭐 왜냐하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땅의 한 평을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충돌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공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 교육 문제. 예. 예. 그러니까 농촌에서 굉장히 뭐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이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마을에 있는 그 학교가 폐교가 되기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한테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또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라든지 자연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또 중재되고 또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대서 이야기해야 될 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화적인 충돌 갈등 관련해서 특별히 뭐 제주도민들이 뭐 폐쇄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 예. 도시 농촌 간의 예. 어떤 뭐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성용 박사께서도 지금 이주민 증가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이면서 이에 따른 갈등,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주에 오시는 분들이 그 거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그 입지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저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선호되는 유형이 이제 기존의 주거지 인근에 전원주택 형태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도시 외곽에 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을 내 기존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제 보수를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빈 땅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존 마을에 정착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각자가 가진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기존에 가져왔던 생활 방식의 다른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 대화라든지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그 도민들이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주는 형태로 가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화적인 충돌은 사실은 저희 제주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기농지촌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은 다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우려할 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역 내로 잘 정착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동현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문화적인 충돌, 갈등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주도민이 배타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앙중심주의적인 사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중심주의 사고에서 제주도민이 배타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는 역시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타성들이라고, 물론 배타성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정도의 배타적인 현상들은 어느 곳에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배타적인 걸 특수한 상황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네. 근데 문화적 충돌 말씀드렸는데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이면 개인과 개인의 문제, 아니면 집단과 집단간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개인과 개인이나 집단과 집단의 문제는 오히려 문화적 충돌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 충돌이 있는데, 일면 이주민들 간의, 그다음에 제주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와 과연 충돌할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아까 과장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탐라광장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 예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소위 말하면 제주의 어떤 문화를 갖추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제주의 문화를 지키고 제주 문화의 역사성이라든지 제주의 인문지리적 환경이라든지 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유타운 형식의 개발 방식이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구도심에 산다. 문화적인 충돌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게 문화가 이미 우리 예를 들면 구도심에 갖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인문지리적 환경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문화적 충돌을 누가 느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적 충돌이라는 측면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나 집단과 집단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다만 행정에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는 게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문화적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충돌 때문에 제주 지역 문화가 보다 역동적인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갖추고 이주한 사람들에게 이주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의 문화는 배타적이고 우리 지역 문화는 다른 지역 문화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싹 밀어버리고 육지와 똑같은 형태의 문화를 심어넣는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예. 이 다른 문화가 혼재하면서 섞이면서 오히려 역동적인 문화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자칫 아까 뭐 이제 제주도에서 구도심 활성화하면서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없애버린다면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종성 과장께서 이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충돌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일부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또한 과제인데 어떻게 도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찍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어라든가 괜당 문화 여러 가지 문화적 제주도 문화 그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 제주로 오다 보니까 예. 이주민에 대한 문화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관 차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주민들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나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이주민들 스스로가 심적 갈등으로 느껴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한데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착 주민들이 제주에 와서 예? 마음 놓고 예. 뭐 어디 뭐 귀농을 하든지 귀총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 올해 4월에도 우리 정착 주민 지원 조례도 제정했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문화적인 갈등도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제주도에서 지금 그 다각적인 대책을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이 대책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민이 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먼저 이주민이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도 많을 거고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또 지원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홍창욱 실장께서 먼저 이주민들이 현재 겪는 어려운 점 어떤 게 있고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제주로 이주를 정착한 지 이제 5년째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를 하면서 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 부분인데 이제 일자리 구하기하고 이제 집 구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집 구하기는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신구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모르고 모르고 왔을 때는 이 설문달망이 진짜 들어오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해도 뭐 집을 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사 또 집 구하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도 이제 많이 들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사적인 거를 맡기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누군가는 이제 그 이익을 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집값이나 이런 걸 올려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은 뭐 몇천만 원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월급을 충분히 이제 받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이거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래 살고 계시는 또 지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 제주에서 집 구하기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해답은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창욱 실장께서 일자리 구하기, 집 구하기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용 박사께서 이주민들이 제주에 원활하게 정착을 하려면 정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한 8년 전에 제주로 들어온 그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예. 8년 됐는데 저도 지금 들어오시는 계층들이 30대 계층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 두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특히 언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이제 통학의 문제. 물론 이제 일부 학교들은 이제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조례에서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민들도 느끼는 부분인데, 이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 느끼실 건데, 저희 제주는 자동차를 가지지 않으면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버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버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간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정도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서 다룰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고민이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 구하기, 일자리 구하기,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의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받은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고 계속 토론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전영웅 씨께서는 제주도가 관광과 관련된 자본 유입에만 눈독을 들이지 이주민 문제는 인구수 증가 홍보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주민에 대한 제주 도정의 시각이 궁금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주민과 이 기존에 정착하고 있는 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임형묵 씨께서는 제주살이에 대한 환상은 만들어진 이미지에 가깝고 자연을 벗삼아 독특한 문화를 즐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돈과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제주도정의 시각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고 또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유정성 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인구 증가에 대해서만 홍보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인구 증가가 뭐 60만을 돌파했다, 뭐 상반기 현재로 뭐 61만이 넘었다, 그런 것이 언론에 그런 내용만 보도되다 보니까 언론의 인구 증가만 홍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도 우리 정착 주민들이 와서 성공해서 또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분, 우리 재능 기부도 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보도해 주시고 여기서 성공해서 정착해서 좀 살고 계신 분들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책을 좀 주문하셨는데요. 지난달에 우리 도에서가 지금 정착 이주민 실태 조사 및 정착 지원 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착 주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조만간에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들어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담당 직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귀농 귀촌이라든가 다문화 하여튼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컨트롤하면서 뭐가 미진한지 뭐가 또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불편한 점이 뭐 있다는 것에서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많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도 실시하셨고 조만간 종합적인 계획도 지원 대책도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주민 관련된 담당도 이제 신설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주도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이주민 지원 정책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보완해야 된다거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동현 박사께서 좀 해주실까요? 예전에 이주민 대책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민을 위한 결국은 삶의 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주민 대책하고 도민들을 위한 대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주민 대책이라고 하면 해놓고 나면 이주민들을 이주민으로 규정해버리고 나중에 제주도민 결국은 이주민들이 제주도민이 될 텐데 그들을 제주도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려고 하는 또 폐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다문화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주민이다 다문화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들은 제주도민 사이에 융화되지 못하는 어떤 이질적인 존재로 행정이 인식할 우려가 있다. 이주민 대책과 다문화 대책은 도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박사님께서 교통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육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빠르게 무트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특히 20대는 더 없어지고요. 근데 30대, 그 다음에 50대의 무트에서 이주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이주해온 이들도 자녀들이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의 자녀도 선택을 할 기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근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통 약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버스만 가지고도 제주도 내 어느 곳을 다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뭐 성남이나 이런 수도권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 교통망이 더 잘 갖춰줄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스를 이용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도청 공무원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만 이용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 대중교통에 대한 도정의 관심이 좀 더 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자리 구하기, 집 구하기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 이렇게 크게 굵직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최대한 키우고 살리고, 또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성용 박사께서는 지금까지 나온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도에 20만 정도의 이주민과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되는 인구가 20만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될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쓰레기 매립장, 교통 계획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체류 인구 20만을 왜 포함해서 100만을 지금 하냐 하면 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관광객들도 이제 제주에 들어오게 되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상수도 상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에 이제 부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2025년까지의 도시 기반 시설을, 현재 기반 시설의 용량을 검토를 하고, 이게 2025년에 적합한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2015년 말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고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세 가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 이제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량 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구 100만에 대비해서 기반 시설을 재점검하고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주민 입장에서 지금 홍창욱 실장께서도 집 구하기,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상당히 좀 체감하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말 좀 이렇게 무서울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계속 제주로 오고 싶지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당히 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김동윤 박사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추기보다는, 작년부터 이제 도에서 진행해 온 게 이제 정식 명칭이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분리를 해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이제 지원할까, 이 부분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비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차피 정착을 할 거기 때문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줄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맞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 팀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반영해서 추경 예산 이제 반영해서 이제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두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구하기라든지 뭐 일자리 구하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뭐 하기에는 이제 초반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TF가 꾸려졌고 예산을 조금 확보했고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제주살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사적인 커뮤니티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 있는 정보들을 이제 잘 추려놨죠. 추려놔서 누구나 쉽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을 누가 만드냐면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근데 제주살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누가 이제 정리를 계속해서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다양한 양산되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지식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정보 전달의 면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덜 알려졌다. 제주살이 홈페이지. 예. 예, 그게 이제 살기 아니 제주살인지 제주살기인지는 제주살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주라이프.제주.go.kr. 예. 예,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주에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주에서 사는 것이 제주의 문화와 역사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도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작년에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제 지원을 좀 했는데, 사실 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제주올레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하는 사설 이제 교육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홍보는 기본이고, 그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 간에 네트워킹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좀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네트워킹만 제대로 돼도 사실 큰 부분이다. 이주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뭐 이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필요한 부분은 가려운 데를 이제 긁어줄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차근차근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이주민들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예.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예. 그리고 제주와 관련된 교육을 사전에 어떻게 충실히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유정선 과장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 제주로 이전해 오려는 분들을 위한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체 어떤 걸 지금 갖고 예. 있습니까? 우리 홍창훈 실장님께서 아까 그 제주 살기 홈페이지가 우리 구축돼서 올해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해 주시고. 그거 하고 있고, 그 좀 전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착주민 지원 조례가 올해 4월부터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뭐 지원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내년도는 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등 해서 여러 가지가 그 조례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계획대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로 이주해오고자 하는 분들이 예비 이주자 아닙니까? 예. 그분들을 위한 팸투어 프로그램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여기에 오면은 뭐 항공료만 내고 여기 오면은 숙소는 정착 이주민들이 여기서 운영하는 펜션 같은 데 하고, 식당도 그런 데를 이용하도록 해서
이주민들이 여기 올 때 준비하는 과정, 뭐가 어려운 점, 여기 왔을 때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여기 와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불편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담당제 그거를 설치한다든가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뭐 아주 이제 큰 문제로 뭐 일자리, 집, 그다음에 교육, 교통 뭐 이런 굵직한 문제도 있고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토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고 있어서 그 이주민들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민으로 같이 제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현재 제주도민 주민과 그리고 이주해 오는 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 도민들의 기존 이 정착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거고 이주민 입장에서도 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현 박사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그 모 그룹이 저희 지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갤러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게다가 그들만의 이너서클처럼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에 대한 제주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바로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제주도민과 융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하죠. 예. 그럼 이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주 지역 커뮤니티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 행정에서도 이주민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주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하자면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주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주민들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이 제주도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제도적 장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거시적인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좀 입안해야 지금의 이주민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지금까지 뭐 인구 증가, 이주민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 유치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그런 측면 말고 전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경제적으로 지표는 향상됐지만 지금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주도민들이 받고 있는 평균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정규인구 80만, 체류인구 20만에서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삶의 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주민들이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도에서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주민 증가의 문제가 뭐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 모두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성용 박사께서는 이주민 그리고 기존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제주 지역의 주민들 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늘어나는 20만에 대한 틀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 이제 크게 좀 초점을 주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신규로만 공급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수요로 해서 어떤 개발 사업의 어떤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준비라는 것은 또 1, 2년 만에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10년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그 10년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저희들이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만
분명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공급을 100%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구도심 내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신규로도 공급이 돼야 될 겁니다. 분명히 늘어나는 20만원 신규 주택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마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라든지 공급 주체 등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개발로 재생으로 몇 프로를 공급하고 뭐 신규 택지 공급으로 몇 프로를 공급한다, 이렇게 정도까지 배분까지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좀 정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또 이런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 예측을 한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가장 선호하는 곳은 물과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사실 이주민들이 오시는 것도 이런 요인들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이 유동화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이런 요소들이 보다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고, 또 제주가 갖고 있는 깨끗한 물과 공기,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홍창욱 실장께서는 이주민 그리고 기존에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주해 와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제주 사람을 사귀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이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 주시면, 아무래도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또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의 이제 자연 훼손이라는 부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부분, 또 우리 자녀들이 커야 되는 어떤 그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머리를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에 또 자리가 마련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제주가 더 살기에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주민 증가를 통해서 제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주도정의 향후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늘어나는 이주민과 관련해서 오늘 도정에서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현 박사님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주민을 위한 대책이 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데 저희 공감합니다. 이게 오늘 이주민을 위한 대책에 관련된 오늘 토론이기 때문에 이주민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 환대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도민이 만남의 날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또 어떤 지금 특정은 어디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리장님이 정착 주민 중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도 기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아주 지금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 들고,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또 여유롭고 이루고 싶은 꿈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분명 제주가 갖는 매력 때문일 겁니다. 이주민의 증가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더 키우고 부정적인 면은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